여자가 당신에게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볼까?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직도 영화 감상으로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자는 남자와 자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들 때 절대 자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의 명백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나를 리드해 주세요. 라는 여성의 가장 은밀한 초대장입니다. 오늘 제 강견은 여성의 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성의 언어를 해독하고 싶은 모든 남성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할 이 귀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왜 아무리 강한 욕구가 있고 특정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나 오늘 오빠랑 자고 싶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고도 근본적인 사회 심리학적 그리고 진화 심리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인 성의 전략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그 애타는 신호를 번번이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있어 성이라는 것은 남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거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임신에 대한 생물학적 부담뿐만 아니라 쉬운 여자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여성의 본능 속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당신과 자고 싶다고 표현했는데 남자가 나를 쉽게 얻은 여자로 취급하거나 혹은 하룻밤 이후에 태도가 돌변하여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때 받게 될 상처와 사회적 평판의 손상은 남성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성에게 치명적입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느낌은 여성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절대로 직접적인 요구라는 위험한 행동 대신 몸짓이나 눈빛 혹은 오늘 다룰 특정한 질문이라는 아주 안전하고도 고도화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이 보낸 그 은밀한 신호를 정확하게 해독하여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저돌적으로 자신을 리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나는 준비가 되었어요 라는 암시만 주었을 뿐인데 남자가 그 암시를 천재적으로 알아차리고 다가와 자신을 강력하게 정복하고 리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머, 당신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듯 못 이기는 척. 그 남자의 리드에 순응하며 육체적 관계까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은 채로 완성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명분입니다. 여성에게는 자신을 허락할 명분이 필요하며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남자의 자신감 있는 리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특히 썸 단계에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하게 상대방을 떠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하룻밤의 유희로 여기는가? 이 남자는 내가 보낸 이 성적 신호를 알아차릴 만큼 눈치가 빠르고 지혜로운 남자인가? 이 남자는 나를 정복하고 관계를 책임질 만큼 용기 있고 강력한 남성인가? 이 모든 것을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질문과 행동 속에 아주 교묘하게 담아서 남자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과의 경험이 별로 없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성의 이러한 떠보는 말과 떠보는 행동에 담긴 그 심오하고도 원초적인 성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질문의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고 그냥 궁금해서 묻나 보다 하고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단답형 대답만 하고 여성이 애써 만든 그 뜨거운 분위기를 싸늘하게 식혀버리죠. 하지만 오늘 제 강견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여자의 그 간절한 유혹의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답답하고
멍청한 실수는 절대로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자가 정말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 나는 당신의 유전자를 원해요. 나는 당신과 육체적으로 엮이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나를 리드해 주세요. 라는 그 속마음을 담아 어떤 신호를 보내며 격렬하게 플러팅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5가지 신호를 아주 적나라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혹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성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당신에게 보낸다면 그것은 100%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한 육체적 호감의 신호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배운 대로 그녀가 원하는 그 남자가 되어 관계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자가 자고 싶은 남자에게 보내는 신호 그 대망의 첫 번째입니다. 몰래 쳐다본다. 이것은 여성이 보내는 신호 중 가장 초기 단계이자 가장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여성들은 아무리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더라도 자신이 먼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저기요 하고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면서도 전혀 아닌 척 냉담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죠. 보통은 은연중에 표현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내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남자들이 이러한 여성의 초기 시그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무의식적인 호감 표현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강력한 행동은 바로 남자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행동은 남자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치기, 즉 남자와 아이 컨택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적극적인 성향의 여성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소심한 편이기 때문에 남자의 시선이 자신에게 느껴지는 순간 대부분 황급히 시선을 피합니다. 남자분들 길을 가다가 정말 예쁜 여자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그곳에 두는 것처럼 여자들도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자, 자고 싶다라고 느끼는 남자를 보면 본능적으로 그 시선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주시, 본능입니다. 그렇게 남자를 아무도 모르게 몰래 쳐다보다가 막상 그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끼는 순간 움찔하고 놀라면서 아주 어색하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말이죠. 바로 이 움찔하는 놀람의 순간이 진짜 신호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들켜서 너무 창피해요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몰래 보다가 남자 당신과 시선이 마주쳐서 놀라는 경우가 자주 반복된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아주 강한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남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다가가 왜 자꾸 나를 쳐다봤어요? 라고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묻는 거랍니다. 이것은 여성을 더할 나위 없이 무안하고 창피하게 만드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연애 고수는 그렇게 촌스럽게 묻지 않고도 여성의 그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능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눈치가 빠르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을 그렇게 몰래 쳐다보는 그 여자에게 당신도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다면 절대 그녀를 궁지에 모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여자는 자신의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당신에 대한 그 뜨거웠던 호감이 순식간에 급격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와 그렇게 눈이 마주쳤다면, 그녀가 시선을 피하며 당황하고 있다면 그저 아무 말 없이 당신의 입꼬리만 아주 살짝 올리는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미소는 나는 당신이 나를 쳐다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싫지 않습니다. 라는 가장 완벽한 화답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떠보는 말로 플러팅을 한다.
요즘에는 플러팅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씁니다. 과거에는 집적대다, 들이대다, 꼬시다, 유혹하다 등의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썼지만 말이죠. 플러팅이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해서 말을 걸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말의 조합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이 남성과 자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플러팅 멘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전설이 된 그 말,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입니다. 하지만 이 멘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식상해진 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 집에 사는 고양이나 강아지 보고 갈래, 우리 집에서 재미있는 영화 보고 갈래, 우리 집에서 딱 한 잔만 더 차 한 잔하고 갈래 라는 다양한 변형된 멘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멘트들을 사용하면 상대방과 자고 싶다는 그 노골적인 의도를 아주 세련되게 숨기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을 자신의 아주 사적인 공간인 집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명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오늘 이 남자와 꼭 자고 싶다는 생각을 단단히 했더라도 이런 그럴듯한 명분이 없으면 상황이 아주 어색해집니다. 만약 명분 없이 남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 여자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어머, 오빠, 왜 이래, 취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발을 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여성의 아주 복잡하고도 이중적인 심리입니다. 자신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언제든 피해자의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은 아무리 본인이 그 잠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자가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십중팔구 쉽사리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은 남자가 자신을 너무 쉬운 여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고 잠자리 이후에 남자의 태도가 180도 돌변할까봐 그 무엇보다도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남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잠자리를 결정하기까지 남자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더 많은 것을 고민합니다. 결국 여자가 가장 원하는 그림은 여자인 나는 결코 쉬운 여자가 아닌데 저 남자의 적극적인 설득에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하게 되었다는 그 명분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랑 오늘 밤 같이 있을래? 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 대신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라거나 우리 집 강아지가 정말 귀여운데 보고 갈래? 와 같은 이런 우회적인 멘트가 훨씬 더 잘 먹히는 이유는 이런 멘트들이 여성들에게 나는 이 남자와 자러 가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먹고 갈 뿐이야. 혹은 나는 강아지를 보러 가는 것뿐이야. 라는 식의 아주 편안한 자기 합리화의 명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성분들의 입장에서는 고작 저 얄팍한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남자들이 정말 많이 사용했던 지금은 아주 진부해진 그 멘트 오빠 믿지? 정말 손만 잡고 잘게 라는 그 얄팍한 명분 하나가 여성들에게는 나는 절대 쉬운 여자가 아닌데 저 오빠한테 그만 속아서 어쩌다 보니 자버린 거다 라는 아주 든든한 자기 합리화를 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말보다 더 세련되고 강력한 멘트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볼까입니다. 이 말은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을 대신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함께 넷플릭스를 보자는 그 아주 그럴듯한 명분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집 안이라는 아주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오게 했다면 이미 그 게임은 절반 이상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영화 선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클래식하게 공포 영화를 보며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안겨도 좋고, 그동안 혼자서만 은밀히 봐왔던 19금 영화를 함께 보면서 두 사람만의 아주 특별한 영화를 찍어보는 것도 좋겠죠. 어차피 넷플릭스는 그와의 색다른 밤을 위한 수단일 뿐, 넷플릭스 자체에 두 사람 모두 흠뻑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너무 지루하고 철학적인 영화도 당연히 지양해야 합니다. 함께 보내는 그 소중한 시간 전체가 통으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호러로 시작해서 에로를 찍어보거나 에로로 시작해서 에로로 끝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 좋아하는 남자와 진도를 나가지 못해 애태우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 그에게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볼까? 라고 말이죠. 세 번째 신호입니다. 성적 농담을 한다. 성적 농담은 매우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면 오히려 엄청난 역효과가 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신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호감을 느끼고 좋은 감정이 쌓여 있을 때, 즉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런 대화로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만난 이성과 함부로 성적 농담을 할 수도 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성적 농담을 하거나 혹은 남자가 여자에게 가벼운 성적 농담을 했을 때 여자가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성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 농담 자체가 상대방이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싫다면 무조건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화의 종류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호감을 느끼는 그 여자가 당신에게 이런 성적 농담을 먼저 걸어온다면 그것을 그냥 장난이나 농담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이 혹시 나와의 잠자리를 위한 신호인지 아닌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당신과의 성적 대화의 수위를 조절하며 당신이 이러한 주제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리고 자신과 주파수가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캘리브레이션, 즉 조율 과정입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입술을 만지거나 핥는다. 이것은 이제 언어적 신호에서 비언어적 그리고 상징적 신호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입술은 남녀 사이가 친구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전환점, 바로 키스를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입술은 매우 특별한 부위입니다. 보통 연애와 성과 관련된 가장 상징적인 신체 부위이죠. 만약 여자가 당신의 입술에 직접적인 터치를 한다면 이것은 당신을 이성적으로 아주 강하게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무리 친한 남자 사람 친구 사이라도 섣불리 만지기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자가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입술이 아닌 자신의 입술을 만지거나 티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강력한 성적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아주 원초적인 신호입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지한 곤자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몸짓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이성과 대화를 나누며 성적 매력을 가장 많이 느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다음의 세 가지 행동들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첫째, 입술 오므리기. 둘째, 입술 만지기. 셋째, 혀 내밀기. 유독 입술이나 혀와 관련된 행동이 압도적으로 많죠. 입술과 혀를 움직이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키스를 연상시키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매력을 가장 강하게 어필하는 동작인 것입니다. 나의 이 입술에 주목해 달라는 신호입니다. 입술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정말로 굉장히 특별한 부위입니다. 친한 사이에서도 입술을 만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입술에 붙은 음식물을 떼어주는 장면 정말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장면이 괜히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그 아슬아슬한 친밀도를 바로 입술을 만지는 모습을 통해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뭐가 묻었다고 말로만 해주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손으로 떼어줄까요?
그것이 바로 터치를 위한 명분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뜻으로 검지를 상대방의 입에 대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입술에 대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상대방의 입술에 그렇게 터치를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아주 강하게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허벅지를 만진다. 이것은 오늘 말씀드린 신호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이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노골적인 육체적 신호입니다. 만약 여자가 남자의 다리를 만진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강력한 호감 표시입니다. 다리 중에서도 특히 허벅지, 그리고 그 허벅지의 안쪽은 아주 은밀한 그곳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고 성적인 부위라서 일반적인 여성이 만지기 절대 쉽지 않은 부위이죠. 만약 여성이 남자의 허벅지를 가볍게 문지르거나 혹은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올려놓는 터치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아주 강력하게 성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허벅지를 터치하는 여성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내게 아주 강한 호감이 있고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허벅지를 터치한다는 그 행위의 의미는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당신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 싶다. 또는 당신에게 그런 기분이 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아주 직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이런 아슬아슬한 스킨십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다는 뜻이니까 당신도 그녀를 좋아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감정 이상으로 육체적인 교류까지 간절히 원할 때 여자가 아주 은밀하게 스킨십하는 곳이 바로 이 허벅지입니다. 만약 여자가 당신의 허벅지를 터치한다면 당신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당신의 손을 포개거나 혹은 그녀의 허벅지에 당신의 손을 올려놓아 보세요. 여자가 이러한 당신의 반응에 놀라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밤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년 남성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교류가 없던 여자가 혹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가 너무나 쉽게 이런 허벅지 터치와 같은 강력한 스킨십을 해온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순수한 호감이 아니라 여자의 무기인 성적 매력을 사용해서 당신을 이용하거나 당신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아주 계산된 행동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여자들 중에서 남성의 경제력이나 지위를 보고 돈을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순수한 호감에서 나오는 신호와 목적을 가진 유혹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어른의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주고 싶을 때, 즉 남자와 자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진짜 신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신호 5가지. 첫 번째, 몰래 쳐다본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놀라서 피한다. 두 번째, 떠보는 말로 플러팅을 한다. 특히 라면 먹고 갈래? 넷플릭스 볼까? 처럼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성적 농담을 한다. 당신과의 성적 대화 수위를 조율하고 테스트합니다. 네 번째, 입술을 만지거나 핥는다. 키스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상징적 신호입니다. 5번째, 허벅지를 만진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초대장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